alright, alright, alright. Okay, okay, okay. 안녕하세요. 이번 스마트 팟친구는 김영동님의 책에서 환우와 보호자분 모두가 보시면 도움이 될 상식을 알려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Okay, okay, okay. 의복. 파킨슨병 환자는 일상의 동작이 부자연스럽게 됩니다. 특히 옷을 입거나 벗을 때 단추를 채우고 끄르는 동작이 어렵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옷 입기가 힘들어지면서 파킨슨병임을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옷을 입거나 벗을 때에는 균형을 잃기 쉬우므로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옷을 갈아입습니다. 특별히 외출할 일이 없는 경우에는 옷을 갈아입는 것이 귀찮아져서 하루 종일 잠옷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 전환이 되며 하루가 시작한다는 의식이 들게 됩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여서 생활한다는 의미에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옷을 갈아입도록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재활 운동의 하나입니다. 동작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를 보는 가족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는 동작도 손발이나 손가락의 운동 기능을 유지하게 되는 중요한 재활 운동이 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에서 도와줄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지만 너무 많이 도와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앉아서 옷을 갈아입습니다. 서서 옷을 갈아입으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져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에는 앉아서 천천히 갈아입도록 합니다. 단추보다는 지퍼가 좋습니다. 버튼에이드라는 보조기구도 있습니다. 손끝의 미세한 동작이 요구되는 단추를 지퍼나 면테이프로 바꾸면 혼자서도 옷 입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버튼에이드라는 보조기구도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단추 채우기가 간단히 되기 때문에 손가락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치수 큰 옷이 좋습니다. 조금은 헐거운 옷이 갈아입기가 편합니다. 트레이닝복 같은 타입의 옷도 갈아입기 편함으로 권장합니다. 외출 시에는 옷을 갈아입는 시간을 고려합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환자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외출할 때에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환자를 재촉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거나 동결 현상 등의 증상이 심해지게 됩니다. 움직이기 어려운 쪽부터 입거나 벗습니다. 좌우 양쪽 중에서 움직이기 어려운 쪽 팔이나 다리부터 입거나 벗으면 비교적 편하게 입거나 벗을 수 있습니다. 걷기, 외출. 파킨슨병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좋으며 몸을 움직이면 약효도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동작은 여러 가지 움직임이 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스스로 하도록 합니다. 또한 직업이 있는 환자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킨슨병은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생활을 갑자기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라도 직업이나 가사를 계속하면 자신의 역할을 발휘한다는 즐거움이 있으며 이는 병의 괴로움을 상쇄시켜 줍니다. 외출을 꺼리고 집에만 있으면 점점 더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움직임이 어색해서 창피하다, 넘어지는 것이 두렵다 등의 이유로 외출을 피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게 되면 확실히 근력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근육이 굳고 관절의 움직임이 나빠지는데 이는 병의 진행에 의한 것만이 아니고 몸을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근력이 저하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저항이 있겠지만 밖에 나가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만들도록 합니다. 걷기는 변비 증상의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위나 장에 자극을 주어서 위와 장이 튼튼해져서 기능이 좋아집니다. 걷는 동안 크고 깊게 호흡을 하면
횡격막을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일종의 마사지 효과가 되어서 대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배변 시에 필요한 배에 힘을 주는 힘을 강하게 하여서 변통도 좋게 합니다. 또한 걷기에 의해서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말초, 모세혈관까지 모든 혈관이 사용되게 됩니다. 더욱이 걷는 움직임은 온 몸에 전달되어서 뇌와 신경계를 자극함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빠진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되면서 장의 움직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외출은 지적 능력의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지적 능력은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저하되지만 사회와의 연결이 점차 없어지는 것에 의해서도 저하됩니다. 한 지적 기능 조사에 의하면 나이보다는 사회와의 연결이 없어지는 것이 파킨슨병 환자의 지적 기능의 저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을 계속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며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등 사회와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한 남성 환자는 병을 계기로 집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 환자는 평소 가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파킨슨병이 발병하였어도 생활 활동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 발병한 남성 환자는 대부분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아직 하고 있다면 일상생활이 재활운동이 되지만 은퇴한 환자 중에는 병을 계기로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자신은 사회적으로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외출을 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자는 몸을 움직이는 것으로부터도 은퇴하기 십상입니다. 반드시 외출하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와상노인이 되지 않기. 파킨슨병이 진행되어서 야중증도 5 정도가 되면 환자는 스스로 일어나거나 움직이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와상노인이 되거나 휠체어에서 생활하게 되고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몸의 움직임이 자유스럽지 않더라도 누워서 지내는 것은 몸의 운동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옷을 갈아입고 세수와 이를 닦는 등 이전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족은 환자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도와주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줍니다. 손, 손목, 어깨를 사용하게 되므로 관절이 굳는 것과 상반신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골절되지 않도록 합니다. 와상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져서 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넘어져서 대퇴부 등의 골절이 발생되고 이에 따라서 줄곧 누워 있어야 하는 와상노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낮에는 침대를 멀리합니다. 야중증도 5의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로부터 의자 또는 휠체어로 이동하여서 앉아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자력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자유스럽지 못한 환자는 앉아서 지내는 것을 생활의 기본으로 합니다. 앉아서 지냄으로써 와상노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생활에 의사소통이 쉬워집니다. 의자는 환자의 체형과 체구에 맞는 오더메이드가 최선입니다. 이 시기의 의자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가구입니다. 침대와 마찬가지로 의자도 너무 푹신하면 몸이 가라앉고 일어서기도 어려우며 요통의 원인이 됩니다. 앉았을 때 발이 닿는 높이가 적당하고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환자의 체형과 체구에 맞는 오더메이드 의자가 가장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환자의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허리 옆에 쿠션을 넣어서 기울어지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 휠체어는 개호하는 가족에게는 편리한 기구이지만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에는 넘어지는 것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순서입니다. 첫째, 휠체어를 침대 옆에 두고 브레이크를 반드시 걸어둔다.
이때 휠체어의 받침대는 방해가 되므로 위로 올려둔다. 둘째, 환자는 침대 끝에 앉아서 다리를 조금 벌리고 발꿈치를 침대에 붙인다. 셋째, 환자의 양팔을 개호자의 등에 걸치고 개호자는 잘 쓰는 쪽의 다리를 환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허리띠나 바지를 꽉 잡고 앞으로 끌어당긴다. 이때 환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당기듯이 한다. 넷째, 일어섰으면 환자가 휠체어에 앉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호자의 다리의 방향을 바꾼다. 다섯째, 개호자는 무릎을 충분히 굽힌 자세로 환자를 확실하게 휠체어에 앉힌다. 욕창.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 한 부위에만 압박을 받게 되어서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발뒤꿈치 등에 욕창이 생기기 쉽게 됩니다. 여기에 불결, 습기, 마찰, 영양 상태 등의 악화 요인이 더해지면 욕창이 더욱 심해져서 조직이 부분적으로 괴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은 최대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예방의 첫째는 낮에는 가능한 한 일어나 있어서 누워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입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에는 대략 2시간 간격으로 체위를 바꿉니다. 밤중에 체위를 바꾸는 것은 어려우므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욕창이 일어나기 쉬운 곳을 따뜻한 스팀 수건 등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잠옷은 표면이 매끈매끈하여서 마찰이 적은 소재가 좋습니다. 속옷을 갈아입을 때나 목욕할 때에 욕창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만약 피부가 붉게 된 곳이 있으면 가볍게 마사지를 하여서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줍니다. 또한 붉게 된 곳에 연고를 바릅니다. 자동적으로 체위를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 전동 침대가 있습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침대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밖에도 체위 변환 쿠션, 욕창이 생기기 쉬운 곳을 보호해주는 용품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여행. 파킨슨병 환자는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국외 여행도 가능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면 집에 있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며 걷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의 반응성이 나쁜 증상 중에 하나가 동결보행입니다. 동결보행은 방향을 바꿀 때 좁은 곳이나 혼잡한 장소 외에도 피로할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불안 및 공포를 느낄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를 내인성 및 외인성 원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내인성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역이나 백화점 등 혼잡한 장소에 있을 때 또 피로, 우울 상태가 가장 많습니다. 외인성 원인으로는 시간에 쫓길 때, 좁은 장소에 있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결보행이 악화되었다는 환자가 진료실에서는 동결보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동결보행은 주위 환경이나 환자의 감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증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행을 가면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시간이나 일에 쫓기지 않으며 조리나 세탁 등의 가사에서도 해방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숙박시설도 집보다 쾌적한 환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동결보행이나 보행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도파민은 운동 기능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의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자신에게 유익한 보수가 얻어지는 체험을 하면 도파민이 방출되고 유익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대로 도파민 분비가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유익한 보수 중에서도 특히 예상하지 못한 체험 그리고 첫 체험에 대해서는 도파민이 더 분비됩니다. 이와 같은 도파민은 운동과 의욕에 동시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즐겁고 또한 환자가 처음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은 뇌 안의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서 여행 중에는 파킨슨병의 증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시차가 있으므로 복약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주치의와 상담하여서 복약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국외 여행에 따른 치료제의 복약 방법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심 식사 전후에 비행기가 유럽으로 출발하는 경우
아침 식사를 가볍게 한 후 아침약을 복용하고 공항에서 역시 가볍게 식사를 한 후 점심약을 복용합니다. 다음 기내에서 식사가 나오면 식사 후 2시간 후에 한국 시간으로 저녁 식사경에 약을 복용합니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공항에서의 점심약을 생략하고 기내 식사 후까지 참아도 좋습니다. 웨어링 오프가 있어서 레보도파의 유효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으로 짧은 환자는 늘 복용하는 간격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기내식을 마친 후 저녁 식사 때의 약을 복용한 후에는 잠시 쉬도록 합니다. 이후 두 번째의 식사가 나오므로 식사 전 또는 후에 약을 복용합니다. 목적지 호텔에 도착하면 현지 시각으로 저녁이 되므로 현지에서의 저녁 식사 또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복용합니다. 다음 날부터는 현지 시간에 맞추어서 한국에서와 같이 복용합니다. 오후에 비행기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출발하는 경우, 이 경우도 점심 전후에 출발하는 경우와 같이 복용합니다만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 시각으로 오전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점심 전후에 현지에 도착하면 첫 번째 약을 복용하고 이후는 한국에서와 같이 복용합니다. 호주나 동남아시아로 가는 경우와 같이 시차가 적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시차가 있더라도 몇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와 같이 복용하든가 또는 1회분 정도의 여분을 준비하여 대처합니다. 의사와의 관계. 파킨슨병의 치료에서는 의사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파킨슨병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환자에게는 장기간에 걸쳐서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나 생활면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단골 의사가 필요합니다. 모르는 것이나 신경이 쓰이는 것이 있으면 바로 의사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 한 명에게 주어지는 진료 시간이 짧은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의사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말할 것이 많다면 진료 시간의 마지막에 예약을 잡도록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 시간 매우 길어질 수도 있지만 다른 환자와 상관없이 주치의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단 주치의가 외래 진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자 및 가족에게 좋은 의사란 듣다, 공부하다, 설명하다, 함께 걱정하다의 4가지를 가진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다는 환자가 전해주는 파킨슨병의 증상과 경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환자를 대해야 하는 외래 진료에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의사의 의지와 배려가 있을 때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공부하다는 의사는 파킨슨병의 진료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법에 대해서 공부하여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치료제가 다양하며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치료 방침에 따라서 환자마다 최적의 약의 종류 및 복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언제나 최신 지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명하다는 환자와 가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이 알고 있는 파킨슨병에 대한 지식은 결코 많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그리고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의사이어야 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전문 지식과 비교적 알기 쉬운 가정의학서를 활용하여서 설명하면 환자의 파킨슨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것 외에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걱정하다는 의사는 자신의 가족의 병인 것처럼 걱정해 주는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와 함께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의사의 입장에서 협력해 주는 환자란 정리, 말해주다, 신뢰하다의 3가지를 가진 환자가 의사로서는 협력해 주는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란 평소 자신의 증상이나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환자 중에는 진료 시에 증상이나 증상이 나타난 순서 등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자가 적지 않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증상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초지는 물론이고 재진 시에도 시간대별로 증상의 순서를 의사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말해주다란
근래에는 초진 시에 환자에게 문진을 작성하게 하지만 문진으로는 충분히 표현하기 어려운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됩니다. 재활운동. 재활운동은 제3의 치료법입니다. 파킨슨병은 적절한 약물 치료와 외과적 치료, 수술을 받아도 증상의 진행을 막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활운동을 동시에 하면 증상의 진행을 늦추거나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재활운동은 약물 치료나 외과적 치료에 이은 제3의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활운동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을 높입니다. 생각한 만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렵게 되면 외출하기도 싫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나 관절이 더욱 굳게 되어서 점점 몸을 더 움직이기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폐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초기부터 가벼운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외출도 자주 하도록 합니다. 걷기는 기분 전환도 되고 변비의 예방 및 해소에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임으로써 운동 기능을 유지하고 더욱이 운동 기능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관절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정신 활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상생활의 동작도 재활운동이 됩니다. 옷 입기, 청소, 세탁, 요리 등의 일상생활의 동작 하나하나가 훌륭한 재활운동이 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여서 운동량의 저하를 막도록 합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재활운동을 합니다. 재활운동의 기본은 자신의 증상이나 체력에 맞는 운동을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활운동을 시작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증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는 집에서 재활운동을 계속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활운동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효가 있을 때 합니다. 결코 무리해서는 안 되며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합니다. 조금씩 매일 하도록 합니다.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는 동작부터 하여서 점차 어려운 동작으로 진행합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복지제도.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1. 산정특례란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 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 부담률을 10%로 경감받는 제도. 2.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1. 등록 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담당 의사로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 대상 138종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파킨슨병도 이에 포함됩니다. 구비서류는 담당 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한부. 2. 적용 범위. 2번 외래 본인 부담금.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미등록자는 2번 20%, 외래 30에서 60%의 본인 부담률 적용. 3. 적용기간, 등록일로부터 5년. 4. 관련 문의,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번. 5. 기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파킨슨병, 만선 신부전 투석 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 등 134종에 대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평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대상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 고시된 134종, 파킨슨병 포함. 2.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3. 지급 방법. 지급 범위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입원 시 동일 과목 진료 외래는 같은 날 동일 의사가 진료한 범주까지 지원함. 다만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타과 진료 시에도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합병증을 증명하는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원함.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등 요양기관의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도 지원함. 지원 제외,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4. 관련 문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노인 장기요양보험. 1.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신청 대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3. 혜택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로 1에서 3등급을 인정받은 자.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4. 급여의 종류. 시설급여.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재가급여.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나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 요양비 지급. 기타 보장구 대여비 지원 등. 5. 장기요양 인정 및 서비스 이용 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신청. 2.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 판정. 4.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통보. 5.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치료제. 파킨슨병 및 치료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해 두면 의사와 이야기가 통하게 되고 상담하기도 용이해집니다. 디스커니시아, 웨어링 오프 등과 같은 파킨슨병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의사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거나 잘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기상, 식사, 취침 시간 등을 일정하게 해서 약의 복용과 디스커니시아의 상태, 온-오프 시간 등의 매일의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의 효과가 대략 몇 시간 정도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며 약을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 수일분 정도의 예비약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도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약의 관리는 환자 자신이 하지만 가족에게는 어떤 약을 어떻게 복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킨슨병 이외의 사고 등으로 긴급 이송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도 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 뇌 안에서 도파민 전달에 영향을 주는 약을 파킨슨병 환자가 복용한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복용하면 파킨슨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항구토제, 미식거림이나 구토 억제에 사용하는 약, 항히스타민제, 감기나 알러지에 사용하는 약, 항우울증제, 우울증에 사용하는 약, 항정신병제, 혼동 등에 사용하는 약. 다른 질환으로 입원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파킨슨병 치료제가 다른 질환의 치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파킨슨병 치료제의 복용을 중단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원해서 해당 질환에 대한 치료는 대부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질환에 대해 약물의 대부분은 파킨슨병 치료제와 병용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담당 의사나 신경과 의사의 판단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시에 현재 복용하고 있는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해서 담당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처방전이나 약을 챙겨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자와 가족은 수술 전후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환자는 수술 후 선망이 생길 수도 있고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기도 합니다. 합병증. 증상이 진행되면 다음과 같은 합병증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인성 폐렴. 파킨슨병이 진행되면 연화장애가 일어납니다. 파킨슨병의 사인의 대부분이 잘못 삼키는 오연에 의한 폐렴, 그리고 저영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이 없고 미열이 계속되거나 목이 쉬는 초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골절. 파킨슨병에서는 자세 반사장애, 보행장애나 증상의 변동 시에 넘어져서 골절되기 쉽습니다. 골절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이 뒤태골 경부골절과 요추 압박골절입니다. 와상노인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환자와 가족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장폐색. 변비가 심해져서 변이 장에서 막히게 되면 위험한 장폐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비는 원래 파킨슨병 환자에게서 일어나기 쉬운 증상이지만 휠체어나 침대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 장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는 등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변비가 심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상담하고 약물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사망 원인. 일본 국립요양 우타노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70사례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킨슨병과 관련된 사인이 76%, 비파킨슨병 사인이 16%, 그리고 돌연사가 8%입니다. 흡인성 폐렴 또는 요로 감염증에 의한 사인이 전체의 60%에 달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가 있지만 돌연사의 6차례 중에는 혼자서 목욕하다가 익사한 경우가 3차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전 중에 돌발 수면이 일어나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고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전. 일반의 고령자라도 언제까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나이를 먹게 되면 시력이 저하되고 돌발 사고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큽니다. 개인차가 크다는 점은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꼭 들어맞습니다. 따라서 파킨슨병과 운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단 파킨슨병 치료제 중에는 자동차 운전이나 위험한 작업을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맥각계, 도파민, 어거니스트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낮에 졸음이 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욱이 졸리다는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잠들어 버리는 돌발적 수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낮에 졸음이나 돌발적 수면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상이 있는 환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 디스커니샤, 떨림, 근육의 강직 등 여러 이유로 파킨슨병 환자는 글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작성 시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의 마우스를 조작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키보드의 화살표 키를 활용하면 됩니다. 파킨슨병은 피랍이 약하고 글자도 작아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볼펜보다는 연필을 사용하면 피랍이 약하더라도 글을 쓰기가 쉬워집니다. 글자의 크기도 볼펜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서명을 할 때에는 볼펜보다는 만년필을 사용하는 경우가 글자가 더 예쁘게 쓰여지기도 합니다. 말하기. 파킨슨병 환자가 말을 시작할 때에는 잘 알아듣더라도 말미가 되면 잘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 끊어서 말하게 되면 숨이 이어져서 명료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국어는 어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미를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합니다와 하지 않습니다는 의미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에는 발음이 불명확하게 되어서 상대가 알아듣기 어렵게 됩니다. 동요가 있을 때에는 말하기 전에 잠깐 멈췄다가 시간을 두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천천히 말하도록 합니다. 또한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 이외에 여러 가지 정보, 눈의 움직임이나 표정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강관리. 세밀한 손동작이 잘 안 되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칫솔질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식사 후 약효가 있을 때,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시간을 들여서 구강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구강관리에 대한 몇 가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칫솔면이 넓은 것이 칫솔질의 횟수를 줄여줍니다. 전동 칫솔은 보통 칫솔보다 무겁고 치아에 칫솔이 닿아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